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를 모셨습니다. 이거는 학생 신분으로서는 좀 아니다. 그런 판단은 들어? 오토바이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전화 다 하고 때리고 경찰서 가고 성인 되고 이 사회생활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윤희는 춘기가 언제였지? 내 기억으로는 중2 때부터 심했던 것 같아요. 중2 때, 중3 때 어. 제일 심했던 것 같고 기억나? 엄마가 그 통금 시간을 되게 체크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엄마와 딸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거든. 그런 것 때문에 채윤이랑 그때 되게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 그래도 신기한 게 학원을 빼먹지 않고 어쨌든 가기는 갔어. 친구도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되니까 서로 갔다가 놀자. 그러니까 학원 제끼고 그런 친구는 아니었네. 근데 그거 알아? 그 학원 선생님들이 다들 엄마랑 연락이 되기 때문에 안 오면 연락을 줘. 아, 그치, 그렇겠지. 그래서 여보 빼먹어져 있을 것 같은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아. 아는데 모른 척 할 때도 있지. 애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 엄마는 어떻게 다 알아? 아, 맞아. 그때는 신기했어. 내가 학원 갔는지 안 갔는지. 어디 있는지, 내가 뭐 했는지, 어떻게 다 알지? 그걸 되게 궁금해 하던데, 윤희도 맞아. 물어본 적이 있어. 진짜로?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학교에 무슨 일 있었던 거, 그 얘기를 하면, 윤희가,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아? 사춘기 때, 얘들이랑 좀 나가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거는 학생 신분으로서는 좀 아니다. 그런 판단은 들어? 판단은 있지. 그 부류가 나뉘는데 본심은 착한데 일탈을 하고 싶어서 막 놀러 다니는 애들 있고 그냥 진짜 악한 애들 오토바이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전화 다 하고 누구 때리고 경찰서 가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나뉜 것 같아 보통. 그러면 보통 그렇게 일탈을 하고 싶을 때 어른도 일탈하고 싶대. 그치.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보면 심리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좀 억압되어 있거나 뭔가가 답답하거나 그런 심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좀 낯설지만 안 해본 그런 좀 일탈을 좀 해서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싶어서 보통 일탈이라는 맞아.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보통 윤희가 생각할 때 그 또래의 친구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랑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 나는 그냥 학교가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스트레스고 한 반에 뭐라 넣어가지고 계속 지내야 되잖아. 근데 막 애들끼리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좀 무리 생활이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무리가 학기 초에 나뉘어 이미. 근데 그 무리가 잘 안 바뀌어. 근데 무리가 한 여러 가지 나뉘어. 만약에 그게 정해졌는데 두루두루 막 이렇게 치네. 어디에 딱 종속되기가 힘들어. 근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네, 이 반에서. 무리에서 튕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초반에 눈치껏 탐색전을 빨리 눈치를 빨리 잡아야 봐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들어갈 거냐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무리에 그 무리랑 나랑 또 안 맞아.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왜냐면 그 무리에 중도 이탈하면 다른 데 못 들어가 중간에. 안 받아줘 그게 애들이. 되게 세구나. 그게 엄청 세. 엄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뭐 앞뒤로 아니면 옆에 짝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친분을 쌓거든. 그리고 밥을 같이 먹거나 이동을 할 거나 그냥 보통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리 이동이 있더라도 처음에 그 앞뒤로 앉고 짝지였던 그 팀들이 같이 다녀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 애들끼리 다니는데 점점점 이렇게 맞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찾아. 나중에 바뀌어. 아니 근데 성향적으로 무난한 친구들 있을 거잖아. 그럼 그런 친구들은 굳이 그런 거에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왜냐면 애들 다 무리지어서 막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나 혼자 다니면 쟤 뭐야? 쟤 왕따당해? 막 이런단 말이야. 애들 인식이. 그런 심리전이 있구나. 그래서 학년이 바뀌면 반이 바뀌잖아. 그때 애들끼리 친했던 애들 있잖아. 그 전에 학년에. 다 문자로 몇 반이야, 몇 반이야. 다 이래. 그 나랑 친한 친구가 같이 왔다 이러면 이제 안심하지. 근데 친했던 애들이 다 떨어졌다. 완전 불안해하는 거야. 왜냐면 다른 애들은 야 같이 붙었다 하면서 막 하는데 너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또 사귀어야 되는 거야, 지무리를.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서 오는 감정일까? 이게 계속 무리가 바뀌거나 그러면 언제 내가 튕기고 언제 이게 없어질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 번 정한 무리는 잘 안 바뀌어. 내가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성인 되고 이 사회생활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학창 시절이 어려서 더 힘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라면 힘들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그 교우 관계나 대인 음. 관계나 이게 잘 안 되는 성향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아마 그런 단체 활동 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그래서 학교 생활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채윤이 학창 시절 때처럼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그 학교 밖에서 행복한 그런 걸 만들면 좋겠어. 학교, 뭐 다른 학교 애들이랑 논다든지 학교 끝나고 반 친구들이랑 안 맞으면. 그러거나 아니면 척을 해야지 뭐. 잘 어울리는 척. 이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무리마다 다 속성이 있잖아. 이 무리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러면 거기 내가 맞춰야지. 근데 그런 척을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색이 너무 뚜렷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인 그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이랑은 좀 뭔가가 다른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섞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맞아. 같기는 하다. 그냥 무난하면 그냥 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은 그 학교 생활이 진짜 좀 적응이 힘든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학생이니까 그래도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된다는 생각 쪽이야?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검정고시를 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쪽이야? 근데 요즘에는 좀 검정고시도 많이 치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중학교는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건 것 같아. 만약에 나는 뚜렷하게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는 가기 싫어서 그냥 그만둘래. 이거는 좀 반대인데 나는 진짜 뭐 기술을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 그걸 배워서 그냥 빨리 취직하고 싶다. 아니면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 그러면 검정고시 치고 기술을 배워서 빨리 취직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제 예를 들면 뭐 초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그 과정이면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학교 학생으로서 공부가 안 되면은 할 게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더 힘든 거지. 그 시간을 즐겁게는 보내고 싶으니까. 맞아. 그래서 내 생각에도 공부를 빡세게 하고 차라리 공부를 잘하는 게 낫지. 공부만 하면 어차피 뭐 무리 안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 오히려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아. 공부할 시간이 더 들잖아. 근데 그 나이의 친구들은 그걸 깨우치지를 못하잖아. 그 내가 뭘 해야 되겠어. 예를 들면 뭐 의사야.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직장, 어떤 대학을 갈 거야. 그런 목표가 딱 있으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게 거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주는 거야. 직업 체험을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뭐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막 이렇게 계속 알려줘. 영상을 보여주거나 체험을 시키면서 하다 보면 뭐 하나는 생길 거 아니야. 흥미 가는 게. 이 직업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얼만큼 공부를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솔직히 그때 생각이 안 깨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공부 못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쨌든 그 공부 쪽이 아니라 이렇게 노는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너무 경찰에 뭐 가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말고 그치. 그래도 좀 건전한 일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정신 차려서 오잖아. 그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오나? 그게 그냥 머리가 크면서 그런 것 같아. 지금 뭐 10대 중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일단 부모님하고 일단 일단 얘기를 해보고 믿음을 주고 안심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신뢰만 좀 쌓아놓으면 부모님도 당연히 그 친구를 믿어주겠지. 그런 신뢰가 어느 정도 되게끔 소통을 좀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사춘기 부모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통금 뭐 시간 들어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막 나간단 말이야. 이게 심리가 더 안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신부 있잖아. 그게 엄청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래 11시까지 놀아. 그 대신에 전화는 하면 받아. 어디 갔고 뭘 하는지만 얘기해달라.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 무관심한 건 어떤데? 사랑을 못 받잖아. 그래서 그 애정결핍이 생길 수도 있어.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시지만 나를 믿고 풀어주시는구나. 책임도 주고. 책임을 주는 거. 나를 믿어주시니까 이제 더 엇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 신뢰와 믿음. 그래서 아무리 엇나가더라도 믿음을 계속 주고 책임감을 주고 하다 보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해. 물론 좀 빗나갈 수는 있어. 사춘기 때. 빗나갈 수는 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물론 신뢰를 받고 있고 사랑도 받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아는 그런 친구들은 다시 돌아와.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고 근거리에서 좀 이탈을 하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 지나고 보니까 나의 자식이지만 잘 몰라. 내 자식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사람인지 인간으로서 잘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잘 파악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어떤 모습이고 저럴 때는 어떤 모습이고 그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떻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더 어른이니까 그 사춘기 아이들은 그 올바른 사고가 안 되는 그치.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히려 그거를 더 이해를 좀 많이 하고 배려를 해줘가지고 적정한 거리를 좀 잘 지켜주는 게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것 같고 마음을 좀 많이 헤아려 주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이의 심리적인 그런 변화에 좀 눈을 맞춰가지고 속도에 맞춰서 다가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모른 척 할 때는 모른 척 해줘야 돼. 눈 감아줄 때는 눈 감아주고 좀 야외로 나와서 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환경에 가서 좀 속마음을 좀 끄집어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본다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보다는 지금 엄마는 마음이 지금 이래 그래서 뭐 걱정되는 마음이야 뭐 이런 솔직한 내 심정을 일단 털어놓으면 그 아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엄마를 좀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녀도 어느 정도 끄집어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금 끄집어내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봐. 그럼 엄마가 생각하는 엄마의 존재는 어떤 것 같아? 제일 힘들 때 울거나 할 때 보면 엄마를 찾잖아. 어린 나이, 아기 때부터. 그때 엄마하고 울지, 아빠하고 울지는 않잖아. 그만큼 자식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엄청 크지. 그리고 마음이나 심리적으로 없는 것과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엄마라고 해서 꼭 낳아준 엄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이모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그런 역할을 되어주는 분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존재. 오늘은 엄마랑 같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짠.